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채널 그 시절 서랍 속 이야기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대한민국은 격렬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사공화국 유신체제라는 어둠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과 12월의 대한민국은 기대와 불안,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과도기였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그 틈을 노린 새로운 권력 집단의 야망이 충돌했던 두 달이었습니다. 특히 12월 12일 그날 밤의 총성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유신의 잔재 청산부터 암울했던 서민 경제, 그리고 통제 속에서도 피어났던 문화까지 1979년 늦가을과 겨울, 격동과 고뇌의 시대를 심층적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 뉴스입니다. 정치 상황은 12.6 사건 이후 과도기였습니다. 12.6 사건 발생 직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겸하며 군의 통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강화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은 11월 3일 국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유신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국민들은 이제 곧 민주주의가 도래하리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12월 6일 최규하 대행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취임 후 그는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헌법을 만들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12월 7일에는 7년간 지속되었던 긴급조치 9호가 공식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인사들에게는 오랜 통제의 족쇄가 풀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12.6 사건 이전 신민당 총재직에서 제명되었던 김영삼은 정계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김대중 등 야권 지도자들은 유신체제 종식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월 24일 서울 YWCA 강당에서는 위장 결혼식을 이용한 시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종교인, 학생, 야당 관계자 96명이 검거된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신체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군부 내에서는 이미 새로운 권력투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2.6 사건 수사를 맡은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수사를 발판으로 군부 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며 합법적인 군 수뇌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12.12 사건의 전개와 군사 반란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란의 주역은 하나회와 신군부였습니다. 12.6 사건 수사를 맡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6.4.11기생 중심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기반으로 군부 내 핵심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게 12.6 사건 연루 혐의를 씌워 강제 연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정 총장을 제거하고 군 수뇌부를 장악하기 위한 명분 없는 계략이었으며 군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합법적인 지휘 계통을 파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12월 12일 저녁 7시경 신군부 세력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정승화 총장 연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불법적인 연행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하며 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신군부는 국방부 장관의 정식 승인 없이 무력을 동원해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노태우가 지휘하는 제9사단 병력과 제3공수여단, 제5공수여단 등 최정예 부대가 서울 도심으로 출동했습니다.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은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진압군 출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재와 부대 통솔의 어려움, 이미 포섭된 병력들로 인해 진압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국방부 영내에서는 신군부와 진압군 측 사이에서 실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부하에게 체포되었고 김호랑 소령을 비롯한 다수의 군인이 사상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여 정 총장 체포 및 연행을 사후 승인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군 통수권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계엄령 하에 있었던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신군부가 의도한 총장 연행과 군 지휘부 교체 수준의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국민과 야권 세력은 군부의 또 다른 권력 찬탈에 좌절했으나 저항은 불가능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청사에 난입했던 신군부 병력들이 무단으로 사령관실을 점거했던 하극상은 군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상황은 혼돈 속 침체와 고뇌였습니다.
1979년 내내 이어진 제2차 오일 쇼크의 영향이 늦가을과 겨울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유가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란 혁명 등으로 시작된 제2차 오일 쇼크의 충격파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유가가 50% 이상 폭등하며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1970년대 고속 성장이 멈추고 성장률이 확연히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다음 해인 1980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었습니다. 고유가와 정책 불안정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았습니다.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수출 감소와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기업들의 대규모 부도 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율산그룹 주거래은행장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기업 관련 비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연탄을 아껴 쓰고 난방을 줄이는 등 혹독한 겨울나기를 했습니다. 신문 지면에는 에너지 절약과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은 사회뉴스입니다. 이 시절 사회 풍경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일상이었습니다. 12.6 사건 이후의 일시적인 해방감과 12.12 사건 이후의 불안감이 공존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 엄격한 사회통제와 통행금지는 여전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모든 시민들은 귀가해야 했으며 이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12.12 사태 직후 서울 시내에 배치된 군 병력은 시민들에게 긴장감까지 주었습니다. 서울의 명동, 종로 등 번화가는 여전히 활기가 있었으나 밤에는 급격히 한산해졌습니다. 차량보다는 버스나 합승 택시가 주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버스는 늘 승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검은색이나 감색 교복을 착용했으며 두발 규제가 엄격했습니다. 하굣길 문방구 앞 오락기에서 즐기던 갤러그나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유일한 오락 공간이었으며 롤러스케이트장이 젊은이들의 유일한 오락 공간이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현실 비판적인 포크송과 해외 팝송을 즐기는 음악 감상실 문화가 성행했습니다. 당시 음악 감상실과 디스코텍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던 팝송들은 디스코 열풍과 팝 소프트록 장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표곡으로 YMCA는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곡으로 한국에서도 따라하기 쉬운 안무와 경쾌한 멜로디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Ring My Bell은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비트와 멜로디로 유행했던 디스코 곡이었습니다. 빌보드 한 연말 차트 1위를 차지한 더 4개 명곡 마이 샤로나가 크게 유행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서울 후암동 판자촌에 큰 불이 나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화재 위험도 높았습니다. 주택에서는 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로 신문에는 연탄 가스 중독 예방 기사가 자주 실렸습니다. 다음은 문화뉴스입니다. 문화에서는 시대의 위로와 새로운 물결이 있었습니다. 1979년은 가수 조용필이 본격적인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하는 해였습니다. 그의 노래 창밖의 여자는 큰 히트를 기록하며 대중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또한 혜은이, 이은하 등 여성 디바들이 방송을 주도하며 대중가요의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혜은이는 맑고 청한 목소리와 귀여운 외모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그 당시 당신은 모르실 거야, 감수광, 제3항 강교 노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면 이은하는 허스키하고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가창력의 디바로 불렸습니다. 당시 인기곡으로는 겨울 행차 아리송에 밤차 등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디스코 붐이 절정이었으며 아바와 비지스의 음악이 유행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정윤희, 장미인, 유지인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가 절정이었습니다. 트로이카는 원래 러시아어로 세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의미하며 세 여배우가 관객 동원력과 대중적 인기를 독점하면서 트로이카로 불렸습니다. 정윤희는 세련되고 신비로우며 동양적인 고전미가 돋보이는 외모로 평가받았으며 장미인은 지적이고 도시적인 세련미가 강했으며 유지인은 발랄하고 건강미 넘치는 청순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친숙했습니다. 해외 영화로는 블록버스터 영화 슈퍼맨 등이 개봉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 슈퍼맨은 당시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흥행을 안겨준 최초의 현대적 블록버스터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나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슬로건처럼 크리스토퍼 리브가 하늘을 나는 장면은 이전 한국 영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최첨단 시각 효과였습니다. 관객들은 기술력의 차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979년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정치적 암흑기가 들이우던 시기,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슈퍼맨은 관객들에게 현실을 잊게 해주는 순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TV 드라마는
MBC 수사반장과 주간극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MBC 드라마 수사반장은 1971년 첫 방송을 시작하여 1989년까지 약 18년간 방영된 최장수 드라마였으며 1979년은 이 드라마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현장감 있는 수사 과정을 담아내려 노력했으며 한국판 콜럼보 역의 주인공인 최불암 씨가 연기한 박 반장은 정의롭고 인간미 넘치는 형사의 대명사였습니다. 박 반장을 중심으로 한 김상순, 조경환, 남성훈 등의 반원들도 각자의 개성으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들은 끈끈한 동료애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연대감을 전달했습니다. TV 매체가 보편화되면서 대기업들의 CF는 제품의 내구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며 점차 세련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PC의 대중화 시작. 1970년대 후반은 컴퓨터가 더 이상 정부나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개인의 책상 위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과 같은 회사의 전신인 애플이가 교육 및 게임용으로 큰 인기를 끌며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개척하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소형 컴퓨터의 등장은 정보 처리 능력의 민주화를 가져왔으며 1980년대 IT 혁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뉴스입니다. 주일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1979년 11월 4일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수십 년간 쌓인 이란 국민들의 반미 감정과 병든 친미 독재자 팔레비 전 국왕의 미국 입국에 대한 혁명 세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979년 11월 4일 호메이니 추종 학생들이 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52명을 인질로 억류하며 카터 행정부는 독수리 발톱 구출 작전 실패 등 굴욕을 겪었습니다. 444일이 지난 1981년 1월 20일 이란과 이라크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이란이 양보하면서 알제리 중재로 인질 전원이 석방되었고 이는 미국과 이란의 국교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1979년 12월 24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냉전이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소련은 국경 지역의 친소 정권 불안정화와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막고 공산주의 영향권을 유지하기 위해 침공을 결정했습니다.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대통령을 암살하고 새 지도자를 옹립했으며 미국 등 서방 진영은 무자헤딘 반군을 지원하며 대리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데탕트 종식과 함께 냉전을 극도로 재격화시켜 미국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희망이 만개하기를 기대했던 1979년의 늦가을은 결국 총성이 난무하는 겨울밤으로 변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1980년대 한국의 운명을 또다시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격변의 시기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일상과 그들을 덮친 권력의 야망.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